입만 열면 거짓말이 저는 이번 술술 나오는 개헌 윤석열과 선거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불과 2분 만에 기자들에게 공지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획책해왔던 윤석열. 막연했던 추측들이 실제 상황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면 원점을 타격하라 명령했던 김용현. 합참의장이 명령을 시행했다면 한반도는 이미 제2의 6.25가 발발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먼저 도발에 일으킨 전쟁이 되고 지금까지 이룩했던 경제 문화 산업전 분야에서 엄청난 타격은 불가피하고 인명의 훼손 또한 가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뜬금없는 계엄령은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진술과 정황들은 결국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계엄군 위치까지 확인한 게 바로 윤 대통령입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했던 말은 뻔뻔한 거짓말이었던 셈이죠. 윤 대통령은 단순히 불법 계엄을 지시했던 게 아니라 온갖 내란 행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휘한 우두머리였습니다. 내란, 반란의 수계 윤석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국민들을 경악시킨 계엄 선언을 시작으로 이번 내란 사태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국면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실상 작전 상황을 총괄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직접 받았는데 대통령 목소리였습니까? 예. 계엄을 선포하기도 전 국정원까지 동원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려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대통령 본인을 비판하거나 반대편에 섰던 인사들이었습니다. 계엄령 발동과 동시에 실체도 없는 부정선거를 확인하겠다며 독립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침탈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정황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청사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치 과정에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실책을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 오히려 상대방을 윽박지르는 방식으로 위기를 타개해왔습니다.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지휘한 내란이 실패로 끝난 뒤에도 되려 국회 탓을 하며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합법적 조치라던 윤 대통령. 하지만 전 국민이 충격적인 친위 쿠데타 현장을 두 눈으로 목도한 데다 내부 폭로가 속속 터져나오고 있는 현 상황. 그동안의 방식이 좀처럼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2의 계엄령을 획책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그날 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법제처장이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만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해서 만났다는데 한번 보자는 만남을 대통령 안가에서 가진다. 도무지 상식적이지도 않고 더구나 이들은 검경을 지휘하는 수장들입니다. 계엄이 실패로 끝난 급박한 상황에서 마치 송년 모임 같은 그런 한가한 만남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했을 리가 없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밤 회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소는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안가였습니다. 세 사람은 대통령과 가깝고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상민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충암고 1년 후배입니다. 박성재 장관은 윤 대통령 초임 검사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검사 선배입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세 사람이 왜 만났냐고 묻자 박성재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공부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계엄이 국회 결의로 해제되고 난 뒤 윤석열은
직접 계엄사 상황실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서 뭘 했을까요? 이렇게 계엄군 출동 상황도 직접 챙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장악에 어려움을 겪자 직접 계엄사 상황실까지 찾아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실패해도 비상계엄을 한 번 더 하면 된다며 마치 계엄사령관처럼 병력 추가 투입까지 지시했다는 건데요. 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 병력을 투입하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특전사와 수방사의 정예부대가 동원됐지만 국회 장악은 쉽지 않았습니다. 야당 보좌진들의 소화기까지 동원한 거센 저항에 계엄군은 계엄 해제 요구한 투표가 시작될 때까지도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등장했습니다. 총장님, 대통령이 국방부 지휘통제실 방문한 시점이 언젠지 알고 있습니까? 한 1시는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될 것처럼 보이자 대통령이 직접 계엄군 독려에 나섰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병력을 더 투입해라, 실패해도 또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야당은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국회의원들 체포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병력 투입을 더 해라,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또 한 번 하면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상황실에 함께 있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대통령이 합법적 권한 내에서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계엄사령부 상황실까지 가서 군의 국회 장악을 독려했다면 반헌법적 내란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김용현이 국방장관에 전격 취임하면서부터 야당은 계엄령 준비를 의심했었습니다. 뜬금없는 계엄령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한 계엄령이었습니다. 최근 이준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란 예비 음모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딱 걸린 거지,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을, 이 자리는 선동하는 우선 아니. 저기 아니. 김건희 특검이 찬성 198표로 다시 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탄핵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하나 남고 모두 퇴장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했던 의원은 물론이고 찬성하겠다 공언했던 국힘의원들도 모두 퇴장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